눌러야지. 플레이 눌러야지. 경매 경력 20년 경매 전문가, 꾸준함과 부지런한 경제 유튜버, 쉽고 정확하게 명쾌한에서 홍티와 함께 NPL 직원 투자 회원 직동 NPL 대부업계 최초 프랜차이즈, 종잣돈을 모아 투자하세요. 홍티 경매로 나눠 먹기. 투자 금액 안전해요. 세금 납부 투명해요. 노후 대책 마련해서 여유롭게 살아가요. 종잣돈이 부족해도 홍티 따라 투자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홍티 경매 대부업 궁금하시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무서운 대부업 결코 아니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합법적인 대부업체랍니다. 홍티 경매와 함께 정직하고 안전한 투자 수익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만원 회원분들이 수익 인증 꼭 확인해 보시고 지금 당장 홍티 경매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투자 금액 안전해요. 세금 납부 투명해요. 노후 대책 마련해서 여유롭게 살아가요. 종잣돈이 부족해도 홍티 따라 투자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네, 안녕하세요. 홍티라이브 203번째 월요일 12월 오늘이 6일이네요. 6일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하나씩 홍티 경매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홍티 경매 대부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기타 등등 뭐 우리가 물건 소개하고 뭐 이렇게 돈 벌었다는 얘기도 좋은데 뭐 그런 거는 항상 뭐 지금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홍보에 좀 주력을 해서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진행한다 뭐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려야 홍티 경매가 좀 사람들한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은 이제 뭐 토지도 넘겨받았고요. 이제 뭐 마무리가 다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뭐 건축한다는 얘기를 꺼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사진 속에 올라 있는 이 지금 뒤에 있는 건물은요. 이거는 뭐 지금 도곡동에 있는 뭐 좀 유명한 어떤 그 건축가가 설계해서 요것도 땅이 아마 20평이 안 될 텐데 요건 이제 주택단지 내기 때문에 4층짜리로 이제 밑에는 스튜디오 사진관으로 쓰고 뭐 위에는 이제 거주하는 집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제가 로드뷰로도 보고 요거 직접 봤어요. 제가 바로 양재동 근처 양재역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이쁘게 잘 졌더라고요 모양이. 그래서 딱 보니까 돈이 좀 들었겠다 생각을 해서 뭐 어쨌든 근데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이쁘니까 사진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그게 이제 왼쪽 건물이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건물이고 오른쪽도 요게 다 그 땅콩 협소 조그만 땅에다가 올린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무실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집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땅 면적 뭐 바닥 면적이 작은 데다가 건물을 지어 올려가지고 뭐 완전 고층으로는 올리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나름대로 그 개성을 가지고 건물을 좀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사진도 뭐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
요것도 이제 실제 다 있는 거예요. 실제 있는 거고, 요거 두 개도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은데, 요 두 개 건물도 요것도 뭐 주택하고 이제 뭐 사무실 같이 쓰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바닥 면적이 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뭐 제가 생각을 그냥 빌라, 뭐 쌍문동이나 뭐 봉남동 법정리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그 자리가 이제 빌라를 지을 예상이었고 계획이었고 이미 들어서 있기도 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제 보통 바닥 면적이 뭐 200평, 300평 되니까 뭐 그 정도의 생각을 했지 뭐 열대평 그 남짓한 그 땅에다가 뭘 올린다는 것 자체는 뭐 제가 야 이게 여기서 건축을 해가지고 이게 뭐 방 하나짜리 단칸방 같은 형식일 텐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제 저는 근데 수익으로만 생각을 했죠. 이거를 치어 올려가지고 임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 수익을 가지고 어떤 뭐 건물 치어 올린 거 값어치 이상을 또 얻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에서는 전 타산성이 나오지 않는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제가 이제 홍티경매 자체적으로 뭐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쓰려고 생각을 발상을 바꾸다 보니까 작게 치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죠. 네. 오른쪽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완전 투명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4층짜리인데 요건 바닥 면적이 여기 아마 이것도 10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올렸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이쁘게 잘 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으면 일단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아마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하고 뭐 좀 특이하거나 뭐 사람들 관심을 끌 정도면 그게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인스타라든가 SNS를 통해서 공유가 되면 분명히 구경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올 것이고 구경을 오게 되면 당연히 홍티경매 간판을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 간판을 뭐 뒤에다 숨겨놓겠어요? 전면에다가 크게 걸어야지. 그러니까 건물하고 간판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을 찍게 되면 당연히 간판까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냥 큰 건물을 짓는 거는 눈에 띄진 않지만 작은 땅에다가 야, 요 땅에다가 어떻게 저렇게 올렸냐라고 사람들이 좀 특이하게 보고 좀 신기하게 볼 때 저는 그거 광고 효과 이상으로 어떤 이상의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냥 일반적으로 돈 주고 하는 광고 이상을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요거는 이게 어디랄까 서울역 밑인데 서울역 밑에 아마 그쪽에 있는 집인데 여기가 이게 5평인가 그렇대요. 진짜 실제 사진 찍은 거예요. 두 사람이 위에서 자기 집에서 찍은 거고 이게 자기 집이니까 밑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4층으로 올려가지고 자기네가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지 뭐. 그래서 야 이렇게 해도 이게 앞으로는 아파트가 뭐 대세긴 하지만 이렇게 땅콩 주택, 협소 주택이라는 것도 지금 뭐 제가 볼 때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각광도 받고 뭐 관심도 받는 걸 비춰볼 때 앞으로 이렇게 작은 땅에다가 내 집 하나 지어 올리는 것도 저는 1번이 우리보다 좀 더 앞서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건물들이 나름대로는 이제 앞으로는 그래도 그 내 집이라는 어떤 집 거주 또는 뭐 홍대경매처럼 어떤 뭐 작은 꼬마 건물, 땅콩 건물 같은 것도 뭐 어느 정도는 좀 자리를 잡아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 앞은 이제 토지가 16.1평이에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16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줄자로 딱 그어놓고서 그냥 칸을 만들어 놓고 그냥 쳐다보면 되게 커 보이죠. 땅이 그래도 16평이면은 차가 그래도 최소한 4대 이상 주차가 되니까 그래도 차 4대가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니까 나름대로는 그래도 작게 느껴지는 않는데 근데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이제 올리면 작은 게 되겠죠. 근데 이대 앞에는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라서 일반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80%, 즉 건폐율은 바닥 면적에서 이제 그 80%까지를 그러니까 20%는 띄고 80%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빼고 보통 주거지역은 뭐 50%, 뭐 40% 그렇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바닥 면적에서 40%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의 40%만 차지하고 올릴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건폐율인데 이대 앞에는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80%예요. 그래서 16평에 80%만 12.9평, 한 13평 정도까지 확보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실내는 이제 제가 볼 때 대략 그냥 살짝 뭐 제가 아직 건축 설계 구체적인 거는 아직 뭐 얘기만 한 거고 아직 진행은 안 됐는데
대략적인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제 각 층당 면적이 8에서 9평. 그러니까 8평, 9평이면 또 이게 와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8평 원룸이거든요. 그러니까 8평이면 가로 5m, 세로가 10m예요. 그 5m면은 좀 남자 보퍼 큰 걸음으로 해서 5발자국, 10발자국이면은 그 상당히 작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 가구를 들여놓기 시작하면 뭐 굉장히 작게 느껴지지만 뭐 가구 들여놓을 것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10평 여러분 뭐 8평 정도 원룸 가보신 분 계시고 뭐 혹시 뭐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피스텔 실내가 거기서 뭐 여러 명이 살려고 그러면 좁게 느껴지지만 혼자 살기에는 크게 넓죠. 최소한 뭐 대여섯 명 이상이 둘러 앉아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화토도 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8평 원룸 이게 사진인데 뭐 뒤로 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청관 들어와서부터 찍은 거니까 이 정도 사이즈면은 여기에 한 4명 정도 놀러 와도 충분히 공간이 되니까 이 정도면은 작은 게 아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충분히 지어 올려도 무방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이대 앞에다가 그 땅이 나왔을 때 제가 눈독을 들인 것도 있고 관심을 가졌던 거는 대부업을 이제 홍티 경매로만 있을 때야 뭐 그걸 생각을 전혀 못했다가 이제 대부업을 내고 그 다음에 대부업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도 뭐 저도 이미 뭐 그전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동의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이미지를 좀 바꾸는 게 필요하구나. 이미지 세탁, 탈색이 필요하죠. 바꿔야죠, 색깔을. 그러기에는 그냥 막연하게 뭐 지금처럼 하는 것도 뭐 어차피 대안이 없으면 지금처럼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것도 기회가 생겼고 또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았기 때문에 이화여대 앞에서 2023년, 그러니까 내후년 한 뭐 여름 정도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를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뭐 건축 설계하는데 한 7개월 잡고요. 건축 뭐 한 10개월이면 한다니까 대략 1년 6개월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서 올해부터 뭐 1월, 2월부터 슬슬 시작을 하면 내후년쯤에는 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 그 이대 앞에 명물이 될 수 있게 저는 뭐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전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고비로다가 쓰느니 건물에 투자하는 것도 광고비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대 앞에 명물 건물이 탄생을 하면 저는 충분히 사람들 관심도 갖고 뭐 유튜브 제가 볼 때 건물만 지어지면 유튜브 10만 아니라 그 이상 떡상도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독특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효과가 뭐 몇 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의 그냥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하는 거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거를 종합해 볼 때도 건물 하나 제대로 올리는 게 그 특히 이대 앞에서 올린다는 상징적인 효과도 있죠. 대학가 앞에서. 그래서 저는 충분히 어떤 새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1층은 어차피 이제 필로티로 해서 낮은 1층은 이제 차를 대야 되니까 뭐 지하도 어떻게 하든 지하를 제가 팔 거예요. 지하를 파가지고 그래도 강의할 수 있는 그러나 10명 정도 이상은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전 지하를 파갖고 지하에다가 소강의실 하나를 만들 거고 지하 2층까지 파면 더 좋겠죠. 팔 수 있으면 파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뭐 설계 우리 건축사분하고 얘기를 좀 해서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뭐 1층 낮은 1층을 냅두고 한 2, 3층 정도의 그냥 2개 층을 뭐 커피숍 비슷하게 하나 뭐 카페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서 뭐 공짜로 줄 수는 없겠지만 뭐 싸게 뭐 싼 커피를 주면은 뭐 오가면 사람들이 또 가격이 싸니까 들리잖아요. 아니 다른데 보통 아메리카노 아무리 싸도 2,500원인데 원두만 좋은 거 쓰고 1,000원 받으면 당연히 몰려들겠죠. 뭐 남는 건 없어도 장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홍보하는 목적을 둔다면은 아니 뭐 1,000원에 원가에만 팔아도 저는 뭐 원두 원가에만 팔아도 뭐 충분히 저는 광고 효과 이상을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층이 또 작으니까 한 2개 층 정도를 이렇게 좀 오가면서 쉴 수 있게 그냥 만들어 놓는다면 뭐 저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은행은 왜 이제 서울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지방을 가면 뭐 지방의 농협이라든가 뭐 지방 새마을금 같은 데는 이제 동네 주민들이 와요. 여름에 왜 에어컨 나오니까. 그러니까 더위 식히러도 들어오고 또 추울 때 잠깐 들어왔다 가고 또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뭐 밖에 서 계시면은 뭐 들어왔다가 몸을 놓고 가라는 얘기도 하고
뭐 더위 좀 식히고 가시라 이 얘기 하는데, 근데 이제 대부업체는 여러분 다니면서 볼 때 대부업체 간판 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업체 간판도 본 적도 없고, OK저축은행이나 뭐 저기 러시안 캐시 같은 거야 뭐 워낙 큰 데니까, 그런 데야 뭐 강남에 그냥 큰 간판 있고 빌딩 어딘가에 그냥 자기네 사무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데 우리가 찾아 들어가진 않잖아요. 예, 은행은 손쉽게 문을 열고 들어가도 대부업체는 쉽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니까, 그리고 찾을 수도 없고요. 어딘지도 모르고. 저도 서초동 여기 교대역 일대 대부업체를 찾아봐도 꽤 많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간판을 본 적이 없어요. 뭐 그냥 크게 간판을 걸어놓은 거는 둘째 치고, 뭐 어떤 뭐 안내장, 안내 표시 같은 것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나 숨어 있는 건지, 그냥 알려지기가 싫은 건지, 뭐 굳이 간판을 걸 필요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저는 아예 그냥 홍티경매가 첫 스타트로 해서 드러내놓고, 지금도 뭐 제가 간판을 홍티경매 유튜브 대부라고 걸어놨지만, 물론 유튜브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뭐 대부업이라는 것보다는 유튜브가 좀 더 세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니까 대부업이란 것은 좀 가려지는 건 사실이겠죠. 근데 뭐 대부업이라는 것도 이제 드러내놓고 하기 시작하면서 뭐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로 이제 인식이 좀 바뀌면, 뭐 좀 홍티경매만의 독특한 건물이, 그 땅콩 건물이 만들어지면 저는 쉽게 지나가다가 뭐 대학생들 오다 가다가 들릴 수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이 크게 홍보가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 멀리 내다보는 차원에서 일단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홍티경매가 선입견을 교체하면은 선입견을 교체해서 대부업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 지금도 뭐 카페에 어떤 분이 글도 올라오고 하는데, 뭐 또는 뭐 저희 회원 중에서도 대부업을 한다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거예요. 뭐 부인분이 반대하거나 남편이 반대하거나 가족들이 반대하거나 뭐 그런 걸 하냐. 그러니까 뭐 제대로 모르려서 하는 소리죠.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전혀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그동안에 그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그 선입견을 깬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런데 또 깨지기 시작하면 금방 깨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티경매가 그 선입견을 과감하게 확 바꿔버리면 투자 회원들 포함해서 이제 대부 회원 가입하는 비율도 늘어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또 수익을 또 목표로 나갈 수 있고, 떳떳하게 또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부업체 이용자가 1년에 한 150만 명 정도를 추산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대부업체에서 나간 대출이, 물론 이거는 신용하고 담보 다 포함한 건데 한 16조 정도가 된대요. 16조면은 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홍티경매 대부가 예를 들어 회원 100개 업체를 만들었다고 치고, 회원 100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가 10억만 나갔다고 치면 100개면 1000억이거든요. 그러면 홍티경매 대부 회원들이 한 1000억을 했다. 100개 업체를 만들어서. 그러면 2022년 내년에 뭐 목표를 예를 들어 볼 때, 홍티경매 대부, 그러니까 홍티경매 본점이라고 하는 홍티경매가 한 300억 실적을 만들었다고 쳐요. 뭐 올해 한 2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니까, 뭐 제가 지금은 12월 달은 좀 고르는 관계고, 그다음에 또 아직 투자회원들한테 이제 좀 더 안전한 걸 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뭐 안전 불안전을 떠나서 그냥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거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물건을 고르느라고 지금 12월 달에 좀 제가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건데, 내년에는 좀 과감하게 뭐 확실한 담보 가치가 되면 나가는 거로 가정할 때 300억 정도를 만들고, 우리 회원 100개 업체가 만약에 만들어져서 1000억이 나간다고 하면 홍티경매 그 패밀리가 그 대출 나온 게 1300억이면 전체 대부업체 대출 16조라고 가정을 할 때 16조에 1300이면은 1%도 안 돼요. 한 0.8% 되나? 0.8%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활성화만 되고 조금만 더 알려지면 저는 그 이상 갈 수 있지 않을까, 다 잡아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한번 목표를 해보는 거죠. 우리 100개 업체를 만들어서 1%, 1600억은 한번 우리 홍티경매 대부 이름, 뭐 앞에 뭐 5호가 붙든 6호가 붙든 뭐 10호가 붙든 뭐 어쨌든 홍티경매란 이름으로 대출 나간 것이 한 1600억 정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회원들하고 함께. 그러면 저는 가능하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도 이제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뭐 충분히 저는 어떤 그 선입견 체인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도전이라는 거는 그냥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도전이라는 게 목표를 정해서 나아가는 건데,
목표가 있어야지 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원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목표가 없이 그냥 오늘 살고 내일 살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뭐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뭐 그냥 묻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뭐 묻어가는 인생보다는 이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보다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뭐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 올해는 이렇게 또 잘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 새 출발을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100개에 도전하는 그 마음으로 뭐 나아가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홍투경매의 문을 두드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멋있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아가 보려고 계획을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도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부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홍투경매가 이제 사옥을 건축을 예상을 해서 계획을 해서 이렇게 나아간다 라는 것으로 1부를 마치고 2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